오늘 먼저 여쭤볼 건데요. 주신문 사항에 나타난 몇 가지 확인된 것들만 제가 한번 짚어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문 답변하실 때 그 12월 1일 날 개엄 이틀 전에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처리했다는. 예결위에서도 11월 29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맞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12월 2일 날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 기한이 12월 2일이지만 그날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라고 했었죠. 예, 예. 그런데 12월 3일 날 아직 협상 기한이 일주일 남아 있는데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산 폭거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으시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M6 미사일, 대드론 통합 체계, 그리고 뭐 이런 안보 예산들, 그리고 아이돌봄 예산이나 뭐 여러 복지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사실 이 예산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삭감이 됐었다라는 건 증인이 확인하신 거죠? 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먼저 짚을 부분이 대왕고래 부분은 혹시 계속 그 뒤에 좀 팔로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뭐 얘긴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 확인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자리에 있고 경제수석으로서 좀 피청구인에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이 있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주신문 같습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확인하시죠.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그럼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당일날 저녁에 한 제 기억에 10시 조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 뭐 참모 소집이 돼서 제가 도착을 9시 한 40분, 50분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뭐 회의에도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회의도 같이 들어가셨던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대기실에 대기하고 대기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대기하면서 뭐 여러 말씀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증인이 그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것 이런 요건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뭐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증인의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뭐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 그 다음에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증인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시고 증인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셨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비상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대화를 전혀 안 나누셨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뭐 전화 통화도 없고 그랬어요? 예,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대화도 하신 적 없고요. 딱 전화 통화 한 번 제가 번? 받아본 네. 거는 제가 여기 증인 채택됐다고 무슨 이유로 됐는지 아, 뭐 최근에 본인 직접 통화는 아니고 아, 비서실에서 한번 연락이 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회의 같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회의 같은 데서 만났을 땐 얘기는 하지만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사령탑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누시나요? 예,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본인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제 그 국회 국조특위에서 대독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같은 생각인가요? 뭐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올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호증에 24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피청구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준 문서인데요. 그 증인은 이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검토하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예. 네, 보셨죠? 그러면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이 문서를 보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55조에 의하면 예비비 총액은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임의로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렵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검토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문서에 밑에 국가 비상 마지막인데요.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임의로 이렇게 전용해서 편성을 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가 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네. 못하고 뭐 어떻다 말씀을 원칙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 문서를 봤을 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도 처음 뉴스를 통해서 봤고 오늘 보지만은 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물어볼 텐데요. 증인이 이제 1987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계속 예산재정부서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도 8월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뭐 근무하고 계셨었던 거죠? 예. 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별도로 이런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위해서 구성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증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따로 예, 예. 뭐 따로 뭐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하실 때 기재부에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본 그런 적도 거 없나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문서에 이 문서와 관련된 제목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릴 텐데요. 같은 문서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 예산 전문가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에 파견 나가셨었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회 관련 임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보통 이제 임금이라 그러면 통상임금,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 채용할 때 통상임금으로 그러니까 예산 국회에 반영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으로 예, 볼수 아니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분은 반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 권한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는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 57조에 따라서 국회가 임의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감액할 권한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정부가 예산안 제출하면 아까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각 항을 이제 사업별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네.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 지출 예산을 국회가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증액 사업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총지출 감액 규모가 2025년에 4.1조 원, 2024년에 4.7조 원, 2023년에 13.8조 원, 2022년에 5.6조 원입니다. 증인 이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2022년 부분은 5.6조 원 감액됐을 때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감액된 것이죠. 연도상으로 봤을 때. 예. 네. 총지출 감액 규모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최근 4년 중에 2025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적은 거 아닌가요? 통상 네. 그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조에서 5조를 하니까 네. 4.1조가 그 많지 않은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피청구인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을 4.1조 원을 깎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킨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이 예결위를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인지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1조 원 감액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산 폭거라든가 국정 마비 사태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야당 통과시킨 거 하나 하고 네. 4.1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문제. 내용 부분은 이따 또 예, 규모 자체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크다고 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특정 사업 부분의 예산이 뭐 감액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왕고래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뭐 대왕고래 예산 시추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1차 시추에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이 석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 질문은 여러분 국정이 마비되는지를 여쭤본 그 거예요.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네. 유전 개발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석유 개발에 네.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그 부분에는 아니 국정 마비라고 하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증인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액이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 지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 내용으로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 같은 경우가 국정 전반에 얽히는 건데 예.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문제가 예비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비 뭐 이런 거 감액된 것도 수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마약 수사 같은 게 차질을 빚고 그러니까 하는 마약 수사 그런 차질을 빚으면은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가 뭐 전문가로서 답변 드릴 어떻게 필요는 없는 것 생각하시냐고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판결에 저는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부에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주고 국회에는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주는 의미가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국가 예산을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해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럼 거기에 좀 추가해서 여쭤보면요. 지금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이 올해 2024년 11월 4일 날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 피청구인 참석 안 하셨죠? 예,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11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산안이 이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 여야 합의로 감액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 감액이 국가 비상사태고 야당의 폭거라고 생각하시면서 11월 달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참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정작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증인께서 이 예산안 시정연설 가야 된다 이렇게 피청구인한테 좀 건의하신 적 있나요?
논의는 우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논의를 피청구인한테 직접 건의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하고, 직접은 안 하고 같이 뭐 있을 때 얘기를 그러면 했고요. 증인이 알고 있기에 피청구인이 안 가신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야당 의원들 보기 싫어서 못 간다겠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고요. 예. 어쨌든 안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보고하신 분은 누군가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설득하시는 분은? 비서실장이신가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라인들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일단 11번 생략하고요. 12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신문 46번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난 3년간 일반 예비비 지출 평균이 1.2조 원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네. 12번의 마항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2024년 4월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출된 건 알고 계시죠?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제출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도 예비비 예산 4.6조 원에서 1.3조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3년간 예비비 지출 평균을 예, 알고 그건 계셔가지고. 아는데 예. 예비비가 아니라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지출이 2023년에 1.3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그러면 1.2조 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그 정도 되고 그해 아마도 그 재예비비가 적게 나갔으면 재예비비는 재해가 거의 안 전혀 나갔다. 없었다는 예.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 예비비랑 목적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2.4조 원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 1.4조 원이 감액되고 목적 예비비 1조 원이 감액됐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2.4조 원 중에서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는 얼마씩인가요? 지금 일반 예비비가 0.8조 원이 남아 있고 목적 예비비, 재해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조가 남아 있는 거죠. 1.6조요. 예. 근데 재예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네. 목적 예비비 문제가 아니고 일반 예비비 0.8조가 문제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예, 거죠.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제가 네.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3년간 평균으로 일반 예비비가 1.2조 원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 예비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지출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에 4.1조 원 아니 2.4조 원 예비비를 편성을 하실 때 일반 예비비를 훨씬 더 높여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편성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한 예년하고. 겁니다. 근데 예년에서 지금 예년을 보면은 지출되는 일반 예비비가 훨씬 많고 재예비비가 적은데 그럼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일반 예비비를 2.2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네. 3년 평균에 매년 1.2조밖에 안 나가니까 충분히 많이 편성했죠. 자, 그러면은 그 재재난 예비비가 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가 부족할 때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법상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반 예비비가 문제라고 계속 예,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12항은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예산 전문가시니까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셧다운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예, 정부 폐쇄예요. 예. 셧다운이 되면은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죠. 예. 예. 근데 또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정부가 폐쇄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19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30일 넘는 셧다운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손실이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4조 9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7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이런 셧다운이 22번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뭐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있는 셧다운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미국 행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14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여쭤봤던 것이 2024년 12월 2일에 이제 국회의장이 예산안 의결에 관해서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을 2012년 12월 2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니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미룬 거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내용을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안 보고할 하셨죠? 뭐 시간적 그런 게 없는 게요. 그 12월 2일 바로 전날 공주의 민생 토론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외에는 피청구인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는 건가요? 뭐 국회하고 당을 담당하는 뭐 정무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무라인에서 보고한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15에 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이 이렇게 감액된 예산안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 감액된 예산안, 예, 4.1조 원 감액됐을 감액된 때 예산안은 내용을 알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물어보진 않았고요. 대통령께 그 감액 4.1조가 된 내역은 보고를 했습니다. 감액 내용만 보고를 하셨어요. 예, 예. 감액이 그거에 이렇게 대해서 예결위에서 30일 내에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내용만 보고를 예, 하고 예.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향후에 어떤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그냥 없었고. 감액 내용 나온 것만 딱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예산 감액을 지금 국정 마비의 원인이다, 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셨다면 결국은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예, 감액된 그런 예산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인이 피청구인과의 관계나 대통령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인이 좀 전담해서 경제와 예산 부분은 피청구인과 소통을 해왔던 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네. 그 논리 로직 50%에 정무적인 판단 50이 들어간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 과정에 따라서 예.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면 정무수석하고 증인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정연설도 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이런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각의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서로 토론을 해야지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에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토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회의를 근데 하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이유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예산안 감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뭐 야당의 폭거,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나 아니면 증인하고 경제수석하고 같이 피청구인이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감액 내용을 보고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후에- 보고하신 거죠. 예, 토론은 그 안 이후에- 하신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국방 관련 예산은 아까 사실은 뭐 증인이 워낙 그 삼축 체계,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안보 동향은 사실 국가 안보실 소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뭐 세부적인 무기 체계를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예, 뭐 제가 네,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제가 사무관 때 국방 예산도 했기 네, 때문에 네, 조금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대드론 통합 사업,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량 사업, 이게 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동의까지 받아서 감액된 거는 아까 인정하셨던 거죠? 예,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급 간부 초욱에서는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초급 간부 초욱에서 관련해서 당직 근무부 인상,
뭐 작전 훈련관 간부 급식비 증액, 이사 화물비 대상 확대 이런 게 지금 마치 막 그 예산안에서 삭감돼 가지고 초급 간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야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피청구인도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된 당직 근무부 인상 등의 항목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으로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 자체에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액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예,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증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그 부분이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행정부의 잘못인데 그러니까 반영이 행정부 안돼 내부에서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되지 않은 건데 이게 뭔가 국회 예산 폭거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예. 통과되기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이게 예산안 폭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관계를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증액하기로 합의된 게 못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아까 이제 에너지 안보 예산 관련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추 항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사업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을지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예산의 심의권이잖아요. 근데 액트 지오의 그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나와 있다고 근데 저는 보고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사업성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산자부에서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예. 국회가 한 달 전 시점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자부 역시 또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국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시키고 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추 예산이라는 게 유전에 기본적으로 5번, 6번을 해야 되는 건데 시추를 자, 한 그러면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지금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추도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자를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석유공사가 자체 비용으로 지금 1차 시추를 한 거고요. 근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추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정부에서 그거는 지는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니, 시추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회는 되는 거고 그렇기 외국도 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또 싶어요. 심의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의견이 심의해서는 다르시니까 예산 심의가 제대로 하지도 알겠습니다. 않고 시간이 그런 많지 거죠. 않아서 제가 그 반대 신문 중에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사유로 들면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발언한 사실 알고 있죠. 예. 12월 10일 담화에서. 예, 예, 예. 근데 2024년 12월 19일이에요. 그 담화로부터 일주일 뒤에 국회 산자위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관에게 산자부 장관에게 삭감된 원전 예산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다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자들한테 해명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증인이? 그걸 모릅니다. 회의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인이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전부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아까 그렇지 감액 않습니다. 사유 보고하셨다고 하셔가지고요.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원전 관련된 예산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궁금한데 이게 거짓 뉴스에 기반했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